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주 순정TV가 제주 녹색TV로 이름을 바꾸고 지금 처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순혜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주에서 농사 짓고 있고요. 유기농 가수원 귤농사 하고 있고요. 농사 지은 지 한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박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 자리는 박명희님 댁 자택이고요. 지금 한림 명월리. 네네. 예, 명월리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그 놓인 이 차는 밤새 지금 딸인 차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차죠? 이거 쌍화차인데, 네. 쌍화차 한약재 재료를 제주에서 난 재래귤 중에 당류자라는 게 있어요. 제주말로 댕유지 이렇게 네네. 부르는데, 댕유지 안에 속을 다 파내고 그 안에 이제 쌍화차 재료를 넣어서 이걸 서서히 이제 저온에서 말려요. 건조를 해서 말리는데 한 20일 가까이 걸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충분히 마르면은 이렇게 이제 겨울에 뭐 아니면 또 원기 딸릴 때 이렇게 달여서 먹으면은 좋고요. 저희 이제 귤농사 한창 바쁠 때 봄에 이제 거름 내고 첫 방제 들어가고 막 가지치기 하고 엄청 바쁘거든요. 그때나 이제 수확 시기에 네. 요거 상시 이제 달여놓고 먹으면서 아. 네 농사를 나름 지어요. 이렇게 보약이네요. 농사짓기야. 그렇죠. 네. 네. 그 박명님은 사실 처음이 아닌데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그 기후위기 시대 농업에 관해서 같이 그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이 작년엔가 갑자기 막 조회수가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확인했더니 안성재 셰프 그 유튜브 보고 뭐 들어왔다 막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안성재 셰프랑 무슨 관련이 있으신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혀 없고, 저는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갔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네네네. 무슨 일일까요? 네, 아무튼 안성재 셰프님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는 그 미국산 감귤, 그러니까 만다린이죠. 만다린이 올해부터 그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주에서 지금 농사짓는 많은 그 농민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2년에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만다린 관세율은 원래는 144%였었어요. 근데 이게 매년 9.6%씩 그 15년에 대해서 15년에 걸쳐서 감축되면서 올해부터는 그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산 만다린이 지금 연간 그 수입량이 엄청나게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 감귤 농가에 어떤 피해가 미칠 것인가 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만다린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만다린이 어떤 과일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듣기는 이제 천혜향하고 네네. 비슷하고, 천혜향과 한라봉에 약간 섞여 있는 듯한, 그리고 껍질도 잘 까지고, 네네. 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다 있는 귤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귤은 이렇게 껍질이 잘 까져야 되고 네네. 안에 씨가 없어야 되고 또 향이 좋고 또 당도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나오면은 소비자들이 되게 이제 선호해서 찾는데 아마 만다린은 그런 조건들을 좀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그냥 편하게 또 그리고 선호하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오렌지가 수입됐을 때 오렌지가 많이 그 제주의 감귤들을 위협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렌지는 크게 위협은 하진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렌지가 까기도 좀 어렵고 네. 그리고 안에는 맛도 또 제주 감귤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함에 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만다린을 먹어보신 분들은 저도 유튜브 찾아봤는데 유튜브에서도 일반 그 농산물 판매하는 데서 만다린에 대해서 엄청나게 홍보하면서 구매하시라고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먹어본 분들의 어떤 평가도 보면 그 만다린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굉장히 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만다린 수입에 대해서 사실 농민들이 뭐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혹시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위기감 같은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 유기농 감귤 재배를 하시고 계신데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 같은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는 노지 감귤만 해서 망감류를 하지 않아서 이제 저희 농가에서는 느끼는 그 체감보다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제주 농산물 특히 이제 감귤류가 주인데 감귤류 판매가
한 최근 2, 3년 동안 엄청 저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명절 때는 확 나가야 되는데 명절 때도 소비가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리고 생산량도 줄었는데 소비량은 더 줄고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우리 뭐 계속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감귤 조수입이 1조를 넘어섰잖아요. 네, 네, 지금 네. 몇 년 동안 감귤 조수입이 1조를 넘어서면서 오히려 제주도 농가들은 사실은 생산량이 많으면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것보다는 생산량이 적으면서 좋은 가격을 받는 게 농가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 그 생산량이 떨어졌지만 농가들의 수입은 좀 보장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보통 이제 시설 위주 농가들을 네네. 중심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네, 망감류가 그러는데 이게 시설로만 갈 수가 없잖아요. 네네. 농업 자체가 그러면 노지귤, 근데 일반 우리 조생귤이라고 불리는 노지귤의 생산량과 가격 이런 걸 따지면은 과연 소비자들한테 구매력이 있는 그런 걸로 형성되어 있는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최근에 한 2, 3년 동안 노지 감귤 가격이 되게 고공행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비싸서 이제 농가들한테 줬나 이랬더니 내 밭에는 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수입은 다 누가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생산량이 확 줄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감귤 가격이 오르고 물론 당도도 뭐 기후 때문에 당도가 오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다 시설로 가서 그러면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게 그게 답인가? 라는 이제 차원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근데 시설로 갔을 때 그런 만다린 수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이런 또 문제도 생기고, 약간 또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는 또 만다린을 최근에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뭐 쿠팡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온라인몰 같은 데 보면은 그러니까 만다린 가격이 1kg에서 1kg가 10,000원 정도로 가격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사실 노지감귤 가격보다는 지금 거의 2배 정도 높은 가격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가격으로 유지된다 그러면 사실은 크게 경쟁력은 그 노지감귤에 비해서는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게 그 노지감귤이 아니라 이 만다린의 경쟁 상대는 그러면 다른 게 되는 건가요? 그 상관관계는 제가 뭐 현장에 있는 사람이어서 잘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귤이 비싼 가격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원래도 귤은 서민 과일이어서 그냥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과일. 그러니까 다른 과일은 비싸서 못 먹더라도 귤은 뭐 겨울에 집집마다 다 이렇게 한 바구니씩 놓고 먹는 과일인데 언젠가부터 귤이 나오는 시기에 나오는 황금향 가격이나 귤 가격이나 그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이제 쉽게 손이 안 가는, 쉽게 구매할 수 없는 과일이 되고, 그만큼 귤값이 비싸졌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싸졌기 때문에 농가는 그러면 노지 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수입이 많아졌냐. 네네. 근데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또 그렇게 수입이 네네. 증가하진 않았고, 그리고 이제 2월달, 3월달 되면서 망감류가 나오는데 이미 우리 망감류는 비싸져 있고, 또 겨울에 귤을 못 먹어서 뭐라도 먹어보려면, 뭐 마트나 뭐 대형 몰에 가면은 뭐 수입이 있는데, 그게 우리 것보다 훨씬 또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면은 소비자들 편에서는 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산이다, 뭐 국산이다 이거를 네네. 가르기보다는 좀 더 가격이 좀 이렇게 손에 가기 쉬운 그 과일을 택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망감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귤이면 다 귤이고 막 그럴 텐데, 그러니까 망감류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흔히 먹는 조생귤이라고 불리는 귤을 그냥 귤이라고 일반 귤이라고 부르고요. 그 외의 품종들은 다 망감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12월에 나오는 망감류는 황금향, 그리고 이제 1월 달에는 레드향이 나오고요. 2월 달에는 이제 한라봉이 나오고 3월 달에는 천혜향.
그래서 이제 4월 달에는 이제 카라향이라는 게 나오고 그래서 귤 이외의 귤 종류, 네네네네. 흔히 귤 비슷한 거라고 이제 네네네. 생각하는 것들이 다 이제 망감류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12월 이후부터 나오는데 이게 약간 그 교배하거나 해서 이렇게 품질을 조금 다르게 해서 좀 네네. 가격이 좀 더 좋게 나오는 뭐 천혜향, 카라향, 한라봉 이런 것들을 다 망감류라고 하고 네, 있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한 만다린 같은 경우는 그 출하 시기라든가 가격 부분에서 이런 그러니까 망감류의 어떤 가격 경쟁력을 굉장히 위협할 것이다. 네, 예, 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벌써부터 지금 상인들이 이제 올해부터 그 미국산 만다린이 관세 없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상인들이 벌써 이게 그래서 밭대기로 이게 산다고 하죠. 근데 가격을 굉장히 후려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제주의 망감류 가격이 요즘 계속 그러니까 노지감귤은 좋은 가격을 형성했지만 오히려 망감류 가격은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그 만다린까지 수입이 된다 그러면 망감류의 어떤 농가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주도정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입장들을 좀 내놓고 좀 대책들을 내놨는데 지금 나온 대책들을 보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겠다. 그래서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겠다. 그리고 고품질 중심으로 그 생산 체계를 전환하겠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수급 관리를 해서 이 뭐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 이 만다린과의 어떤 경쟁에서 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잘 모르겠지만 네. 지금 제주에서 생산되는 망감류 종류들은 다 고품질이거든요. 네. 여기서 어떻게 더 품질을 높일 수 있을까? 네네네. 일단, 네. 그것도 했고, 공격적인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건 어떻게 하는 게 마케팅이지? 보통 이제 망감류가, 네네네. 선물용으로 주로 네. 이제, 그쵸. 되고, 이게 포장도 되게, 포장이 되고, 그러면은 수입산처럼 막 이렇게 뭐 마트 같은 데 이렇게 산더미로 쌓아놓고 뭐 그렇게 진열하는 것이 공격적인 마케팅인가? 공격적인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가? 지금 망감류 소비 시장에서 네네네. 공격적으로 해서 더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그리고 유통 체계가 좀 달라져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상상이 되는데 네네. 그런 게 가능하고 효과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나온 이 대책이라는 게 거의 지금까지 그 해왔던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감귤 같은 경우 너무 이렇게 그 저품질의 감귤이 출하되는 걸 좀 막으면서 좀 이렇게 품질 관리를 해왔었고, 그리고 뭐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좀 너무 많이 한꺼번에 출하되지 않도록 이런 조절들을 다 했던 것이어서 사실 지금 미국산 그 만다린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상황은 굉장히 긴급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더 그거에 맞는 긴급한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제주 지역에서 이렇게 목소리 나왔던 여러 단체들과 정당에서 나왔던 목소리들을 좀 취합해 보면, 그러니까 농업인 단체라든가 제주 녹색당 같은 경우는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농림부에다가 긴급 특별 관세를 좀 도입하자. 그래서 긴급 특별 관세를 도입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거든요. 이게 좀 현저하게 어떤 그 농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품목들은 잡아서 이런 특별 관세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미국산 만다린의 수입 시기를 좀 조절하자. 왜냐하면 지금 제주에 그 망감류가 출하하는 시기가 아까 뭐 1월부터 3, 4, 5월 정도 되니까 이걸 여름 이후라든가 이렇게 조절한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그 제주의 감귤 농가들에게 좀 이렇게 끼치는 타격 같은 거는 좀 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관세를 주면 일단 가격에서 네네네. 경쟁력이 생기니까 네. 뭐 그런 부분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수입 시기는 네네. 이제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네. 수확기에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게 제일 신선하고 좋은 상품이거든요. 만다린도 수확 시기는 우리랑 비슷하다.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저장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수입 시기가 늦춰지면은 네네네.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같은 시기에 같은 시기에 이제 수확되는 거, 그거 자체가 일단 문제가 시작되는 건데, 그걸 늦춘다고 해서, 네네네. 하여튼 뭐, 소비자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거 이제 보관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어떤 더 것들도 안 좋은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 약품들이 할 수도 있고 네. 사실 그 부분은 소비자 입장에서나 생산자 입장에서 좋은 방법은 아니다. 네네. 아무리 그러니까 미국의 농가들을 그러니까 그때 수입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2026년에 관세가 0% 되도록 설계 자체가 사실 문제였던 건데, 그걸 이제 지금 와서 해결을 하려니까, 네네네. 뭐, 이런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저런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 뭐, 생각을 해보지만,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발생한 상황에서는 수습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그러니까 농업들이 어느 정도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처음에 FTA 때부터 좀 설계가 돼야 되는데 거의 뭐 일방적으로 농업은 내주고 그쵸. 그리고 저희가 자동차 사업이라든가 좀 이런 부분만 좀 취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농가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근데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농업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간과할 수 없는 산업이잖아요. 그쵸. 전체적인 그 GDP에서도 1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제주도가 관광 도시로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많은 관광 도시에 갖고 있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관광 수입이 저희도 보면은 요즘 그 드림타워에 엄청나게 관광객들 몰려들고 있고 그리고 뭐 그 렌터카 사업이 굉장히 호황이고 한데 주로 대규모 자본들이 그것들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주의 도민들은 사실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은 되게 불편하죠. 이렇게 차도 막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쓰레기도 많이 생산되고 그리고 제주 지하수도 결국 많이 뽑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익들은 사실은 관광 을 통한 이익들은 대규모 어떤 그 기업들이 좀 가져가면서 그게 제주 안에서 어떤 흐르는 게 아니라 거의 바깥으로 유출된단 말이에요. 근데 농업 같은 경우는 이 수입들이 대부분 다 제주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 수입들을 다 취하게 되고 이 수입을 가지고 제주에서 소비를 하면서 제주의 어떤 경제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제주에 특히 농업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좀 상징이 감귤이잖아요. 그래서 이 감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굉장히 정말 이렇게 절대절명, 그러니까 제주의 어떤 미래를 좀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제주 도정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똘똘 뭉쳐갖고 이거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그 현장에서 그 농사를 짓고 있고 그리고 그 친환경 노지 감귤 농사를 하고 있는데 제주의 이런 감귤 뭐 기반이 무너졌을 때 무너진다면 어떤 여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이제 처음 한 20여 년 전에 기농해서 이제 첫 수확할 때 그때 이제 그때는 표순 쪽에 이제 귤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하고 넘어오는 길에 이제 뭐 춥고 그러니까 이게 식당 들어가서 따뜻한 뭐 국밥 하나 먹고 이제 집에 들어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생각보다 식당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뭐 하여튼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이후에 듣기로는 귤값이 좋고 이제 귤 딸 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머니가 두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역의 식당에 가서 뭐 국밥도 먹고 그러면 이제 그 지역 그 경제가 그 감귤 농가만 수익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이제 식당 하시는 분도 수익이 생기고 그게 계속 이제 선순환 되는 거.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귤값이 안 좋으면은 식당들도 여파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제주도 그러니까 서민들의 경제를 뒷받치고 있는 거는 사실 겨울 채소랑 감귤, 요 농업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제주도 농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면은 아마 제주도의 그냥 실물 경제 자체가 되게 흔들리고, 서민들, 특히 이제 일반 서민들의 경제는 그냥 가계 경제는 너무 어려워지고, 결국은 또 그러면 이제 뭐 대기업에 하고 있는 사업장에 가서, 뭐 일용직을 하든, 계약직을 하든, 뭐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먹고 살려면은, 그렇게 갈 것 같다는 불안감이 되게 생겨요. 그래서 제주도 이제, 조금 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주도에 이제 이주 인구가 많아지면서 땅값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농지도 많이 팔기도 하고 그래서 뭐 목돈이 생기기도 했는데 목돈이 생길 때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뭔가 좀 자립을 하고 기반이 있고 하려니까 너무 다 오른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없어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지금 눈으로 보는 거죠. 하여튼 이게 농업도 제주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뭐 대단히 국가에서는 이렇게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 서민들한테는 제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버팀목인데 이제 이게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뭐 미래가 이제 예측이 안 되면은 제주도는 이제 뭐 관광이 무너지고 있고 그럼 이제 농업까지 무너지면은 제주도는 되게 암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떤 뭐 정치권이라든가 아니면 도정에 계신 분들은 잘 들으셨죠? 이게 제주의 감귤이라는 게 단지 어떤 수입이 뭐 적다, 뭐 많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삶에 굉장히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고, 이게 우리 옆에 있는 뭐 가게들과 그리고 뭐 청년들을 포함해서 제주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굉장히 긴밀한 영향을 주는 산업이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현장에 계신 분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꼭 대응을 해서 미국산 만다린이 어떤 감귤 농가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이런 정책들을 좀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 이야기는 다시 또 박미영 농부님과 함께 제주에서 왜 친환경 농업을 하는 거, 그리고 왜 제주의 친환경 농업이 계속 늘어나지 않고 정체 상태 혹은 더 이렇게 줄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제주 녹색TV로 채널 이름을 바꾸면서 마무리 엔딩 멘트까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댓글로 마음에 든다. 아니면 더 나은 문구가 또 있다면 또 댓글로 마무리 문구를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정한 시선이 녹색 제주를 만듭니다. 네, 감사합니다.